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 주 중에서 가장 갖추기 힘들어진 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그러나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 그러던 지난해 7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1년 만의 개정으로 연일 뉴스를 장식했던 임대차 3법.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법 등장 이후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 매물이 잠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거래가 많이 끊겼다는 거죠. 매매가가 급격하게 높다 보니까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받으려고.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강원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물은 급감했는데요. 특히 전세의 경우 품귀 현상마저 빚어졌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오는 날 바로 그냥 계약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8월 이후에도 매월 상승 중인 전세가.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3법을 살펴보자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혹은 2개월 전까지 1회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최소한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죠.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재임대한다면 그땐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상호 신뢰를 지켜주세요. 물론 임대인 측에도 임차인이 2달치의 세를 연체하거나 서로 합의해 보상한 경우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 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전월세 매물도 귀해지다 보니 그 여파는 1인 가구의 주거 환경까지 미치고 있다는데요. 미혼 직장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오피스텔 구하기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여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이요? 네네네. 전세 매물 급감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있는 현실. 춘천 같은 경우도 임대차 3법 이후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 춘천시 퇴계동의 한 신축 아파트는 2019년 입주 후 2년 만에 실거래가가 분양가의 2배 가까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값 고공행진 속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과 이를 거절하고 임차 보증금을 시세만큼 올리려는 임대인. 둘 사이에선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법적인 근거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나 그런데 직접 가서 상담하는 경우는 저희가 많이 사례로 듣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춘천에 문을 연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곳은 강원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중재로 양측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주는 기관입니다. 요즘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많은 이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몇 가지 짚어볼까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1회에 한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임대차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그 집으로 이사갈 생각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 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등기를 먼저 지금 한 경우에 우선 그 매수인이 보호를 갖다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안에 계약갱신 청구를 먼저 누가 했다, 임차인이 했다라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는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리는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심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호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죠. 그럼 임대차 분쟁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저희가 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정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령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통상 40일에서 한 5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나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던가 또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조정을 좀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야 그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책정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수수료를 면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매 시엔 반드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주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고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단순히 전화 통화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자라든 또는 뭐 문서로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문제 해결을 깔끔하게 하는 것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약 42%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전월세라는 이름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사람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행복한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